라오스 지수를 우리가 만들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만들겠어요? 저는 오! 많이 컸죠. 와, 나 진짜 못 맞출 줄 알았어요. 이번엔. 저 그 정도로 바보 아니에요. 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구미입니다. 오늘도 마늘님께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늘님.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네요. 그러게요, 사장님. 그렇죠? 제가 왜 여기 있을까요? 다음 주에 하루 쉬어요. 자, 8월 14일 JYP 연이은 호재에도 주가 하락세. 궁금한 건 이거네요. JYP 주가 왜 빠지냐? 지난 8월 10일 얼마 전이네요. 글로벌 주가지수 산출 업체 MSCI가 정기 리뷰에서 JYP 엔터를 한국지수에 새로 편입을 했고 실적은 역대 2분기 기준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다. 네, 이것도 이해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투자를 시작하면 이 부분 되게 힘들어합니다. 실적 최대치인데 왜 빠지냐? 그죠. 올 초 6만 원이던 주가는 지난 7월 말에 14만 원까지 더블이 났네요. 더블 이상 났다가 지금은 11만 원 정도로 하락 중이다. 이때 즈음에 샀던 사람들은 언제 샀었어도 플러스겠지만 최근에 샀던 사람들은 마이너스를 보고 있겠네요. 통상 MSCI 지수 편입은 패시브 자금 유입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호재로 여겨졌지만 MSCI 입성 소식에 차익 실현에 나선 개인 투자자들 때문에 예상치 못한 변동성이 생겼다는 분석이다. 한편 JYP 엔터는 2분기 매출 1,517억 원, 영업이익 456억 원을 기록해가지고 최대 실적을 냈다. 전년 동기 대비 123%, 88% 냈으면서 순이익은 253억을 순으로 남겼습니다. 이것도 67% 늘어난 수치입니다. 자, 역대 2분기 기준 최고 실적이지만 컨센서스였던 매출액 1,541억 원, 영업이익 490억 원에는 하회를 해가지고 컨센서스를 웃도는 실적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이 어닝 쇼크로 인식한 것이 주가락의 원인으로 보인다. 용어가 많이 나왔어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요거 얘기 먼저 해볼게요. 글로벌 주가지수 산출업체 MSCI라는 친구, 반드시 알아둬야 될 용어입니다. MSCI. 요 의미는요, 맞겠죠? 철자. 모건 스탠 오! 다시 한글로 적어야겠습니다. 8월 15일을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한글을 더 많이 써야겠죠? M, S, C. 이 I인지 이 I인지는 항상 헷갈리는데 어쨌든 뭘 해도 I예요. I는 한 번만 쓰면 되겠죠. MSCI예요. 요거는 자, 모건 스탠리라는 요런 금융사가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렴풋하게 들어봤을 거예요. 미국에 있는 이제 금융사 이름이고 여기에 자회사입니다. 자회사가 요거고요. 요 회사 하는 일은 지수를 만들어요. 이 지수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그 시장 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전체를 달면 시장 지수고, 산업을 달면 산업 지수고, 전기차 안에들만 묶으면 전기차 지수고, 메타버스 관련된 거 묶으면 메타버스 지수고, 지수라는 건 계속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각종 지수를 다 만드는 거예요? 계속 만들죠. 지금도 새로운 게 생겨나잖아요. 새로 생겨날 만한 게 뭐 있을까? 예를 들어 초전도체. 그건 지금은 테마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테마라는 게 있죠. 우와, 초전도체. 이게 산업으로 자리 잡는 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지수가 나옵니다. 지수가 나오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뭐냐면 이 산업이 얼마나 커가고 있고 이 산업을 대표하는 그 지수를 나타내 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지수 100으로 뭐 출발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수가 110이 되면 산업이 크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이게 첫 번째 산업의 성장을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용도. 두 번째는 우리 펀드나 ETF 사죠. 네. 이런 거는 사람이 막 펀드 매니저가 판단으로 사고 팔면 액티브, 근데 시장을 쫓아가면 패시브라고 하죠. 자, 패시브라는 것은 지수를 쫓아가야 되잖아요. 지수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만들어주면 바로 이걸 쫓아가는 펀드나 ETF가 출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가 투자를 쉽게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수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모건 스탠리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예요? 전 세계가 다 참고할 정도예요? 네, 짱이에요. 전 최고? 세계 짱. 우리가 미국에 뭔가 투자하려고 열어보다 보면 거기 보면 기초지수 이런 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쫓아가는지 그런 거 보면 보통 보면 뭐 코리안 MSCI 인덱스, 재팬 MSCI 인덱스 많이 적혀 있습니다. 누구한테나 공개된 자료예요? 네, 글로벌 기준인 거죠. 약간 표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표준. 글로벌 표준? 전 세계 기준을 잡아주는 MSCI가 딱 잡아주면 여기를 쫓아가는 이런 ETF들이 전 세계에서 각자 자국에서 만들어지겠죠. 근데 MSCI가 지수를 많이 만들어줬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당연히 코리아 인덱스가 있겠죠. 코리아 인덱스 월가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 미국에서 만드는 거예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다 알까요? 아니요. 모르겠죠. 그러면 코리아 인덱스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겠어요? 대표하는 기업들만?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야, 한국에 그냥 짜잘한 거 다 빼고, 야, 삼성, 현대, 뭐 SK만 담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대표성이 떨어지겠죠. 왜냐면 묻히는 게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럼 뭘 하면 될까요? 우리가 지금 잘 모르는 미지의 국가 뭐 있을까? 라오스 지금 그 국가 전체 시장을 쏙 가져와가지고, 어쨌든 거기 증권 시장 있을 거 아니에요, 여의도처럼. 거기 있는 거를 가져와가지고 라오스 지수를 우리가 만들 거예요. 만들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만들겠어요? 저는 시총. 오, 많이 컸죠. 와, 성장. 야, 눈부신 성장. 진짜 못 맞출 줄 알았어요. 이번엔. 저 그 정도로 바보 아니에요. 처음 틀렸잖아요. 이 사람 대기업만 오, 봐봐요. 그 나라에서 큰 기업 뭐 있어요? 그 시총도 나오겠죠. 상위에 있는 시총 큰 거 가져오면 될 거고, 어떤 비중으로 하면 되겠어요? 시총 규모대로 가지고 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기업, 특정 기업을 딱 열어봤더니 그 나라에서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A 기업이 뭐 50%, B 기업이 40%, 뭐 C 기업이 10% 이런 시총 규모를 가졌다면 이렇게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지수화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시가총액 방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외국에서 주로 우리나라 시장을 통째로 ETF를 만들거나 지수를 만들 때는 코스피 안에는 1000개 정도의 약 900 몇십 개의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상위에 있는 200개만 뽑아요. 아. 200개만 뽑는 이유는 또 설명을 드리면, 코스피에 대략 1000개가 있어도 200개만 하면 얘랑 99.999 정도 일치되는 거예요. 대표성이 이걸로 충분한 거예요. 굳이 나머지를 가지고 올 필요는 없어서. 그래서 200개만 가지고 온 다음에 요거를 이제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해가지고 코리아 인덱스를 만들죠. 그러면 자,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우리나라 ETF도 있거든요. 아마 티커가 EWY였나?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저 코리아 너무 좋아요. 방탄 선생님들 코리아 너무 사고 싶어. 통째로 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타이거 코스피를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거기 상장되어 있는 이런 걸 살 거 아니에요. 요거 딱 열어보면 이제 영어로 적혀 있긴 한데 뭐 삼성, 뭐 SK 하이닉스 쫙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담는 기준이 MSCI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MSCI가 코리아 인덱스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쫓아가도록만 세팅이 돼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몇 개 기업이 들어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개라 해볼게요. 100개면 100등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죠. 맨날 바뀌고 순위 바뀌고 그러다가 어떤 애가 엄청 커져가지고 위에 떡하니 들어오면 다 밀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마다 이 모건 스탠리 애들이 얘 추가 얘 빼고 얘 추가 얘 빼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여기 들어있는 구성 종목들을 바꿔요. 정기 변경하는 거죠. 분기 1회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바꿀 때 지금 우리가 딱 떠올려봐도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이제 변경할 때 들어갈 만한 친구들이 있겠죠. 대표적인 게 아마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지금 그새 뭐 10만 원 하던 게 100만 원 넘으니까 훅 커져가지고 위에 떡하니 딱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기 변경되면 플러스 되는 친구들이 있고, 그 때문에 마이너스 되는 빠져나오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정기 변경을 미리 예측하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죠. 정기 변경 날짜가 다가오면 사실상 기정사실화가 되는 거죠. 에코프로가 추가가 될 거고, 탈락되는 데가 요런 이제 굴지 기업이 탈락이 되고, 그리고 이번에 여기에 지금 뉴스 기사의 중심에 있는 JYP가 새롭게 들어가게 됐어요. 자, 이런 거 보면 없었나?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하죠. 그렇게 엔터 기업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았었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일할 때는 엔터 진짜 작았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시총이 높은 엔터 중에 하이브는 엄청나게 크지 않아요? 엄청나게 크죠. 투자를 하다 보면 우리가 매달 짧게 보잖아요. 사람들이 짧게 바뀌는 유행, 민감 이런 거 테마 쫓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조금 더 길게 보면 정말 크게 바뀌는 큰 변화에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거든요. 엔터는 진짜 예전에는요 완전 내수였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못 갔어요. 내수였던 시절. 네. 아니 지금은 당연하게 느끼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불가능하게 느꼈어요. 근데 봐봐요. 저는 지금 시점에 2023년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찾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과거에 계속 내수만 해가지고 완전히 뭔가 고인물처럼 고여있던 많은 기업들, 이 중에 무대가 글로벌로 바뀌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대표적인 게 불닭볶음면. 삼양. 아직도 잘 나가잖아요. 10년째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 라면은 농심이 한 절반 먹고 있고, 그 다음에 2등은 이제 오뚜기가 이만큼 먹고 있고, 만년 3등이었단 말이에요. 삼양은 팔도 조금 있고 이렇게 4, 3대 팔도 상당히 안 됐으니까 만년 3등이에요. 그래서 잘했던 게 뭐냐?
회를 노린 거죠. 불닭볶음면 자체가 다른 데서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만들면 게임이 안 되니까 전혀 다른 라면을 국물 없이 졸여서 뭔가 매콤하게 먹는다라는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 만들면서 어쨌든 글로벌 동시에 이렇게 진출을 했는데 성공을 한 거죠. 성공을 하고 지금 삼행 주가 봐봐요. 글로벌로 뻗어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노려라. 글로벌로 뻗어갈 수 있는 그 뻗어갈 수 있다는 것의 전제는 뭐겠어요? 기존에 하던 게 거의 다 국내 내수고 그 다음에 글로벌 진출을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자, 아무튼 그런 일들 때문에 JYP가 이렇게 커졌고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요거 날짜 정해져 있잖아요. 8월 날 발표가 되면 그대로 아마 9월 달 되면 이제 실제 매수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발표 날 때 이미 주가는 사람들이 반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누가 커졌는지 누가 들어갈지 이런 거는 얼추 아니까 미리 사는 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ETF는 우리나라나 외국에나 진짜 많잖아요. 지금 ETF 시장 얼마나 커요. ETF 중에서 이거 그 코리아 인덱스를 담고 있는 ETF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걔네들은 JYP를 다 사야 되는 거예요. 에코프를 이제 다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이 개입되는 게 아니라 지수에 편입이 됐잖아요. 지수 편입이 되면 따라가서 다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탄력이 계속 붙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패시브라고 하는 거구나. ETF에 종목에 넣어야 되니까. 네. 자, ETF. 자, 요게 이제 패시브 자금이 쫓아가지고 자, 발표가 났어요. 예상대로 에코프로와 JYP를 사야 돼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살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패시브잖아요. 지수를 따라가는 게 목적이지 막 뭐 초과 수익을 내서 먼저 사고 이런 게 아니니까 뒤늦게 사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ETF보다만 빨리 사도 벌 수 있지 않을까? 한 발 조금만 빠르면 된다. 남들보다만 빠르면 되는데 패시브 자금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뭐 진짜 수천억, 뭐 수조원 이렇게 될 테니까 야 그들보다 조금만 살 수 있는 시간의 타임이 우리에게 존재하니 에코프로 이렇게 커졌으니 JYP 이렇게 커졌으니 지수 편입에 들어갈 거고 그러면 미리 사놓고 발표는 파는 거죠. 옛날에는 편입되면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는 너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개인들은 전부 액티브잖아요. 개인이 패시브 어디 있어요? 걔는 액티브죠. 그럼 옛날에는 그냥 이거 발표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오르겠지 하고서 모두 같이 행복했는데 이제는 모두 같이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나는 좀만 빨리 움직여야지 해가지고 거기서 차익 실현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배신자네. 눈치 게임. 배신자. 투자가 원래 그렇죠 뭐. 장기적으로는 이게 눈덩이가 커지는 거지만 단기적으로는 눈덩이가 안 커지잖아요. 서로 이걸 가지고 오는 게임이니까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여기 붙어가지고 이런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지수 편입이라면 막 오르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걸 보고 이미 미리 산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파는 것 때문에 쭉 밀리는 거죠. 그럼 JYP 투자자분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맞아요. 되게 그럴싸하잖아요. 이게 뭐 ETF 편입이 될 테니까 그걸 예상하고 조금 사뒀다가 발표가 나면 팔면 어떨까요? 충분히 논리적이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아예 그런 얘기조차 안 하잖아요. 이건 제가 주관 투자는 아닌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기다리면 시장이 커지고 기업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 커져가는 그 수많은 파이들 요거 다 나눠 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안 커지는 걸 가지고 서로 뺏고 뺏어야 되잖아요. 자, 단기적으로 볼수록 점점 더 꾼들의 시장이 된단 말이에요. 꾼들의 투자 영역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길 수 있겠어요? 단기적일수록 꾼들의 시장이다. 그렇죠. 오늘의 삼성전자와 내일의 삼성전자는 똑같잖아요. 근데 오늘 삼성전자로 돈을 벌어야 된다면 누군가 더 모르는 사람 주식을 내가 사든 팔든 그런 눈치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장기로 보면 회사 커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기술이 없을수록 장기 투자를 해야 돼요. 알겠어요. 이제 눈에 보입니다. 통상 MSCI 지수 편입은 패시브 자금의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발표가 나면 이 사람들이 계속 사와야 되니까 그래서 호재로 여겨졌지만 이제 들어왔다 자익 실현하면서 이제 변동성이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것도 예전에는 아주 높은 확률로 내가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었다면 지금 안 먹힌다는 거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요거 되게 뻔해 보이는 투자잖아요. 여기 먹혔던 시절이 있었다 했잖아요. 지금 안 먹힌다 했죠. 요거 비슷한 게 뭐 있냐면 옛날에 영화 주식은 언제 사면 되는 줄 알아요? 영화 개봉 전까지 사고 개봉 날 팔면 돼요. 개봉 날. 그 영화 히트 치고 안 치고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 일단은 막 사람들이 사니까. 기대감이라는 것에 투자를 하는 거고 결과는 난 보고 싶지 않아라는 거예요. 그런 투자가 있었어요. 확률이 매우 높았단 말이에요. 그거 지금 안 돼요. 이제 안 돼요. 또 되던 게 뭐 있었는 줄 알아요? 엔터 주식 투자할 때 옛날에 남자 아이돌 군대 가면 사고 아, 제대하면 팔았어요. 그러네. 가는 거 악재잖아요. 그때 사고 복귀하면 뭐 팔고 이런 나름의 공식들이 다 있었거든요. 이제 하나도 안 복귀 하나도. 그게 그렇게- 다 단타의 기술이구나. 그쵸. 아. 그거는 생각해보면 개인 투자자들 별로 없던 시절에 음. 가능했던 투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지금 그렇게 쉽게 여행으로 돈 벌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 이제는. 아, 그래서 기사에도 개미들이 똑똑해졌다는 그런 기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런 스마트머니들 남들보다 먼저 움직이는 게 이제 스마트머니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이런 스마트머니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기대할 수 있었던 이런 뻔한 차익, 뻔한 공짜 점심 막 이런 기회들은 거의 다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옛날처럼 그래 영화 샀다가 개봉하면 팔아야지 이거 안 통하거든요. 이제 그런 게 없어지는 대신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더 커지거든요. 이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이라는 건 주식의 가치 분석보다는 모멘텀을 더 중요시해요. 타오르는 걸 더 쫓아가는 성향이 많은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보다 먼저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아. 여기 들어가면 못 벌겠죠? 부안의 동파를 피해라? 소문난 맛집 줄을 서 있다. 그럼 거기 가지 마요. 아. 그게 일단 피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게 좋은 기업일 거예요. 당연히 좋은 기업이니까 지금은 더 많이 몰릴 거고. 근데 그거랑 이제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거는 좋은 기업이 아니에요. 좋으면서 싸는 기업을 찾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돌아오지 않는 고점에 사는 실수를 피할 수 있다. 아하. 고점을 피해라. 읽어볼게요. 2분기 매출이 1517억, 영업이익 456억, 순이익 253억 이렇게 엄청난 실적을 냈지만 컨센서스였던 자 컨센서스가 뭐예요? 컨센서스? 자 요거는 JYP를 커버하고 있는 또는 JYP를 커버한다는 뜻은 요거를 담당하고 분석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있겠죠? 증권사에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들이 각자 있겠죠. 매출 볼게요. 1517억이잖아요. 이거는 발표된 거고 애널리스트들 뭐 A는 이번에 1600억 나올 것 같습니다. B는 이번에 1400억 나올 것 같습니다. C는 이번에 1530억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각자의 전망치들이 있거든요. 요게 평균 냅니다. 아. 우리가 이거 다 체크할 수 없잖아요. 평균이 네. 컨센서스예요. 아, 애널리스트들이 만든 추정치를 평균 낸 정도? 네. 그러면 우리는 야 애널리스트들이 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대략 컨센으로 보고 있는 게 1541억 원이었다는 거예요. 평균을 냈더니. 근데 저것보다 높게 나오는지 낮게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보면 매출은 전년도보다 2배가 늘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미 나오기 전에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얼추 예상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2배는 나올 것 같아. 당연히 2배 나오지. 근데 그것조차 감안해가지고 추정해놓은 이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오는지 낮게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주가 이렇게 올랐잖아요. 이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른 이 기간에 이거 오른 만큼이 최고 실적인 거예요. JYP가? 네, 최고 실적 나올 거다. 근데 이거 올라가는 폭은 뭐겠어요? 어느 정도로 많이 잘 나올 거냐? 그 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낮게 나왔다 하니까 요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이런 느낌인 거예요. 100억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요 정도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만약에 80억이 나왔어요. 근데 그 전년도에는 40억이에요. 2배잖아요 이미.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야 40억에서 만약에 80억 됐으면 이 그림이 아니라 요 그림으로 갔어야 맞는 거잖아. 이만큼 떨어져 버리는 거죠. 훅. 전년도보다 2배가 나왔어도 기대치가 올려놓은 게 더 높이 가 있다면 발표난 게 떨어지는 거죠. 주식이 좀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아. 그게 바로 어닝 쇼크입니다. 제가 옛날에 참 낯설다고 생각했던 증권 용어예요. earning 벌다. 돈 버는 거잖아요. 쇼크 뭐예요? 쇼크. 충격. 자, 요거랑 반대되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왜냐면 기사를 읽었을 때 어떤 종목은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어느 종목은 어닝 쇼크라고 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증권 용어인데 해석하면 너무 쉽죠. 돈 버는 게 충격이다. 이거 충격적으로 작게 나왔다는 의미고 어닝 서프라이즈는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나왔다. 되게 단순하게 잘 지었다. 그래서 2배를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닝 쇼크로 인식이 되어 버렸다. 실망했다는 거네요. 한마디로.
실적을 까봤더니 실망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정말 많은 사람들은 요 컨센서스랑 실제 발표되는 거랑 요것만 딱 비교해서 뭐야 컨센보다 낮게 나왔네 쇼크다 하면서 막 팔아서 쭉 빠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게 그럴 만한 건가? 이게 이렇게 빠질 건가? 라는 걸 생각해 봐야겠죠. 그 포인트는 지금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유를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한데 대부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고민해 봅시다. 여기 부분은 사실 되게 기업엔 좀 내적인 이유들이긴 한데 너무 주식적인 얘기이기도 해요.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건 왜 이익이 줄었는가? 이걸 파악해 보면 아마 그런 내용들일 거예요. 비용이 늘었다. 제작할 때 비용도 많이 들고 뭐 생각보다 돈을 쓸 때가 많았고 그리고 JYP는 그게 있어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직원들한테 뿌리는 제도가 있거든요. 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인센티브 성과급 같은 게 지급이 되고 하다 보면 이제 이익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요것만 두고 이런 부류로 나눠질 거예요. 첫 번째는 야 컨센서스보다 낮아? 에이 안 되겠네. 이걸로 끝인 사람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야 파악해 봤는데 이렇게 비용 통제를 못하는 건 앞으로도 계속 안 좋을 것 같아. 아, 비용 통제를 못한다고 판단할 수 있구나. 그럴 수 있는 거죠. 야 많이 벌어도 직원들 다 줘버리고 주주한테 안 오면 안 좋은 기업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런 사람이 있겠죠. 수요단에서 달라진 건 없지 않느냐. 여전히 인기 많고 잘 팔리고 이런 거는 문제 없지 않느냐. 이거는 해결하기 참 쉬운 이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 사람들이 각자의 판단에 맞는 투자를 하는 거죠. 아, 자, 1번처럼 느낀다면 그냥 팔 거고 2번처럼 느낀다도 팔거나 뭐 중간 정도 3번처럼 생각한다면 하락했으니 더 살 거고. 이런 사람들이 각자의 전망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주식은 항상 거래가 되는 거죠. 컨센서스보다 낮아도 부안에 동하지 말고 원인을 파악하라. 분석해보자. 네. 오늘도 좋은 공부였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고미 TV